네, 안녕하세요.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가이드북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노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적용되는 각종 인사노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사노무 관련 법령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부터 형사처벌까지 굉장히 다양한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에서는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서 법령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의 작성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전부 적용되는 사항인 반면에 연차 휴가 이런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규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해야 하고 작성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서는 표준취업규칙을 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수정한 문서를 인사복무 표준규정으로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복무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시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서 거짓 채용 광고가 금지가 되고 출신 지역이나 신체적 조건, 가족에 관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등 몇 가지 규제사항이 추가됩니다. 근로자의 채용 단계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그리고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적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시간 연장이나 유연 근무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유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수습 근로자 이러한 특수유형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의 적용 사실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만 법적으로도 수습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가 되고 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하면은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더하여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가 있는 셈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주 52시간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장 근로란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근로 형태에는 연장 근로 이외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야간 근로, 그리고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휴일 근로와 같은 다양한 시간의 근로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과 그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합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간혹 센터의 예산 형편이나 보조금 기준 때문에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시간에 대한 시간의 근로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실제로 근로자가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부족이나 그 보조금의 지급 한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센터, 즉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그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어떤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센터는 만약 시간의 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시거나 또는 보상휴가제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등 그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근로는 12시간 이내면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나 산후 1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관의 인가 또는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에 일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 휴일이라고 부르는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게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월 달에 개근을 했다면 2월 1일에 하루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11일,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에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해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에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매 2년마다 연차 휴가 하루가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요. 만일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해서 연차 휴가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을 이행을 하면은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가 되는데요. 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 가이드북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제도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휴가로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이렇게 다양한 휴가 유형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의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그 임금에서의 공제 내용, 그 다음에 근로자의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 딱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서식은 없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금 명세서를 제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금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란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법정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고요. 그러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그냥 사전에 정해둔 금액으로 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보통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와 관리,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론 이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괴롭힘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 장소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이랑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효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이제 인지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적 불효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고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따른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등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와 유사한 사항을 준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배치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걸 거부하고 계속 근로자가 근로를 하도록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퇴직의 의사표시는 방법상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모든 방법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로 인해서 좀 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취업규칙에서 그 퇴직의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퇴직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해고를 통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이런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해고는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사실이 예고되어야 하고요.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대신 잘 아시는 것처럼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고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현재까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법인형 센터에서 유의하셔야 할 인사노무 관련 이슈와 법령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형 센터에서 알아야 할 회계와 보조금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